안녕하세요. 말기암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TV의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질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아프냐 안 아프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서재걸 박사 책에는 질병은 준질병과 질병이 있고 건강 역시 준건강과 최적의 건강이 있다고 표현해 놨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질병이 걸릴 때 우리는 보통 느낌이라는 게 있죠. 작은 신호들이 옵니다. 근데 그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설마 하고 넘기다가 어느 날 질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지, 어떤 대단한 것들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건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준건강이 있고 최적의 건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전이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01년 2월에 전이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를 넘기기 힘들다 그랬으니까 8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달간 책을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암이 걸렸을 때 취해야 할 50가지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본을 충실히 할 때 근본이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터득한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6월 달부터 15일 동안 가장 먼저 한 것이 금식입니다. 질병이 걸리거나 암이 걸렸다는 것은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집에다가 비유해 보면요, 집도 오래되면 낡게 돼 있죠. 낡으면 리모델링이라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벽지를 뜯어내고 바닥재를 뜯어내서 먼저 바깥으로 배출을 하죠. 우린체도 마찬가지로 질병이 크게 걸렸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독소들을 뜯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자재가 들어와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 인체의 면역세포나 많은 세포들이 인체를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로 한 것이 15일요법이란 걸 했습니다. 서울대 약대 출신의 황봉실 씨라는 분이셨는데요, 그 당시에 연세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서대문고 영천에서 약사 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의 책을 보고 제가 찾아가서 15일요법을 효과를 듣고 15일 동안 즙을 마시는 겁니다. 제가 사과즙을 주로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기억에는 마늘 2쪽을 갈아서, 생마늘 2쪽을 갈아서 같이 먹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즙도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5일 동안 즙요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벌써 한 달이 지났죠. 그래서 6월달이 다 지나고 7월달이 됐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저는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었고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리고 저는 꼭 살아나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달부터 한 것이 당근즙을 먹는 겁니다. 처음에는 녹즙과 같이 마셨어요. 번갈아 가면서 마셨는데 녹즙을 먹다 보니까 설사가 나오고 이래서 당근즙만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통 하루에 9잔, 10잔, 어떨 때 12잔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제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즙만 마시는 겁니다. 근데 느낌이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달을 보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야채 스프를 한 걸 했습니다. 8월 달부터. 제가 책을 보고서 많이 감동을 받았다 그랬죠. 간증문을 보고 나도 이 사람들처럼 꼭 야채 스프를 먹고 좋은 결과를 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심을 하고 끓여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2001년 9월 달에 요양병원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요료법이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요양병원에서 배워준 건 아니고요. 그 요양원 근처에 요료법을 홍보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굉장히 일리가 있다, 소변이 우리가 더럽거나 버려야 될 것들이 아니로구나,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때 보통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게 되면 남자 소변기에다가 제약회사에서 오줌을 받아가는 그런 통들이 설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나고 해서 요료법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면서 야채 스프에다가 처음에는 100cc씩 섞어서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2, 3월쯤 돼서 영양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종합영양제, 그게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영양이 많이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한 것이 통마늘을 먹었습니다. 마늘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국에서는 10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로 꼽힌 것이 마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마늘은요, 냄새가 굉장히 강합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셀레늄도 많습니다. 그 안에 항암 성분도 많기 때문에 피토케미칼 성분 중에 많은 성분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2009년까지 했던 것들이고요. 통마늘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마늘 잡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늘 가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독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마늘에 대해서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산에서 제가 생활했다고 그랬죠. 산에서 나물들을 캐고 교사리를 채취하고 또 산삼과 도덕과 도라지와 잔대와 공황삼과 이런 것들을 채취하면서 그 국물을 제가 우려서 마셨습니다. 봄 되면 나물들이 많죠. 취나물이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취나물 캐로 많이 다녔고요. 고사리, 고비 이런 거 캐서 많이 먹었고, 무가 많습니다. 산에 가면 산무 캐다가 다 같이 우리가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두릅이라는 걸 많이 먹었습니다. 두릅이 가시에 찔려가면서 배낭으로 한 배낭씩 따다가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적도 봄 되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8, 9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산속에 있는 모든 식물들에게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몸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산에 가면 공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도 굉장히 여유로워집니다. 산에 가서 가장 강력한 물질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것이 수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액 요즘 많이 알려졌죠?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특히 수액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고로쇠 수액이 많습니다. 전국 어디나 가나 고로쇠 수액이 많은데요. 고로쇠 수액을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게 2월 중순쯤 되면 수액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수액을 먹는데 수액 주변에는 곤충들이 많아요. 곤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몸에 좋은 것만 먹어요. 근데 우리는 몸에 좋지 않은 것도 알아서 먹죠. 그리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곤충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 속에 있는 곤충이나 동물이나 식물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두는데도 질병이 별로 없습니다. 곤충들이 그 수액 속에 있는 그 중요한 성분, 나중에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만 세포의 필수적인 성분이 그 수액 속에 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세 달만 먹어도요,
1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저는 달의 수액도 많이 먹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그런 것들을 다 밝혀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것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은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밝혀놨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이 뭐 엄청난 운동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관 운동, 개구리 운동, 붕어 운동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근데 계속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2년 2월 달부터 배워서 지금까지 하는 것이 발목 펌프 운동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돈 안 들고 굉장히 쉽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누워서 하시게 되면 복근이 생길 수도 있고요. 허벅지 근육이 단련이 됩니다. 발바닥 통증이라든가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암을 개선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암이 걸리게 되면요, 혈관 질환이 같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변비가 좋아졌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상으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평범한 것들이죠. 제가 전 영상에 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피 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커피 간장 이외에 2가지의 관장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기본적인 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본을 안 지키시는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너무 시시한 겁니다. 설마 이런 생각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같은 걸 반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기둥도 세울 수 없고 지붕도 올릴 수 없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